자, 30강 이제 결산 문제풀이 보겠습니다. 자, 객관식 문제풀이부터 보겠습니다. 객관식 기출문제 1번입니다. 자, 다음 중 계정별 원장의 잔액이 항상 대변에 나타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계정별 원장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은 요 T계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항상 대변에 나타난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채를 말하는 거예요. 부채. 그래서 부채 계정 과목의 경우에는 대변에 증가하고 차변에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답은 그럼 몇 번이 될까요? 요 선수 수익 2번이 되겠네요. 그죠?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잔액이 남는다라는 거.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 순환 과정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선 거래가 발생하는 게 첫 번째겠죠. 거래 발생. 그 다음에 분계장에 기입하는 거 두 번째. 그 다음에 총계정원장에 전기하는 거, 이게 세 번째네요. 그리고 시산표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계니까 디귿, 미음, 그 다음에 리을 이런 순서겠네요. 디귿, 미음, 리을이니까 2번이 답이겠네요. 그렇죠?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말 결산 수정 정리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미지급 비용을 인식하는 거. 자, 비용을 예상해서 우리가 기말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인식하는 거 맞죠? 맞죠?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추정을 하는 것도 기말 수정 분계 사항 맞네요. 유가증권 처분에 따른 손익을 인식한다? 여러분, 처분은 꼭 기말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중에도 할 수 있는 거니까 3번이 기말 수정 분계 사항은 아니죠. 감가상각도 기말에 한번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여러분 이런 대손이나 감가상각이나 이런 미지급 비용을 꼭 12월 31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말 결산 때, 그러니까 꼭 기말 결산이라는 게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결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실무하실 때 이런 걸 꼭 기말에만 해야 된다? 뭐 이런 또 고정관념이 생기실까 봐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기말 결산할 때 우리가 수정사항이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처분 같은 경우에는 꼭 기말에만 처분하는 건 아니니까 답은 아까 처분과 관련된 거죠. 자, 4번입니다. 잔액 시산표에서 잔액이 대변에 나타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잔액 시산표라는 건 여러분 합계 잔액 시산표를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합계 부분은 없고 잔액만 나타내는 거예요. 잔액 시산표는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우리가 자산,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의 잔액을 써준 게 재무상태표잖아요. 그 다음에 비용, 요 수익, 요 각각의 잔액들을 써준 게 이게 시산표예요. 잔액 시산표. 합계와 잔액을 나타낸 건 합계 잔액 시산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잔액 시산표의 잔액이 대변에 나타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발비는 자산이니까 이건 아니죠. 영업권도 자산, 자본금은 대변에 나타나겠는데요. 장기대여금은 자산이니까 아니네요. 자산은 차변에 잔액이 남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시산표 등식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시산표 등식 어떻게 해요? 자, 기말 자산에서 총 수익을 더하고 기말 부채, 그리고 여러분 기말 자본이에요, 기초 자본이에요? 그렇죠, 기초 자본이죠. 그리고 비용이 아니라 수익이니까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다음 중 결산 절차 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결산은 시산표를 작성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예비 절차와 본 절차로 구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본 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가는 결산 재무제표 작성 절차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자, 7번입니다. 총계정 원장의 기록이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검증 기능을 갖는 것은, 이거 우리 뭐였었죠? 그렇죠. 시산표죠. 네, 시산표는
오류를 검증하는 기능이 있죠. 자, 8번 문제 보시죠. 자, 다음의 자료에 의한 기초자본, 기말자본, 기말부채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자, 기초자산하고 기초부채가 있어요. 딱 보니까. 그러면 기초자본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초자산은 기초부채 더하기 기초자본과 같은 거니까. 그러면 기초자본은 얼마겠어요? 그렇죠. 20만 원이겠죠. 기초부채가 30이니까 20을 더하면 기초자산 50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자, 기말자산이 80만 원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당기 순이익이니까 기초자본에다가 당기 순이익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기중에 자본 거래가 없었더라면 그럼 이게 20만 원이니까 이 금액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말자본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20만 원, 20만 원이니까 40만 원이 되는 거네요. 40만 원이 이제 기말자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기초자본 구했어요. 20. 기말자본 구했어요. 40. 그럼 기말부채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 기말부채는 기말자산이 80만 원이니까 요 기말자본이 40이면 기말부채는 40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3번인가요? 기초자본 20, 그 다음에 기말자본 40, 기말부채 40.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해서 기말부채와 기말자본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기말부채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보니까 지금 기초자산, 기초부채가 나와 있으니까 기초자본을 구할 수 있겠는데요. 그쵸? 기초자본이 그러면 40만 원이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기말자본금을 물어봤으니까 자, 기초자본에다가 당기순이익이 여기 얼마인가요? 그러면은 20만 원이니까 요 순이익 20만 원을 더하면 거기 기말자본이 되겠죠. 이외에 자본거래가 없었다면 그러면은 기말자본은 60만 원이 되는 거네요. 자, 그럼 기말자산이 80이니까 요 금액 기말부채가 얼마겠어요? 20만 원을 더하면은 80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가에 들어갈 것은 기말부채 20만 원이니까 요 2번이 답이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말부채와 기말자본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비슷한 패턴의 문제가 자주 나왔죠. 전산회계 2급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의 문제이니까 여러분 연습을 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말부채와 기말자본을 계산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기말부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말자산이 90만 원이니까 기말자본만 알면 되겠네요. 그러면 기말자본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러분? 자, 기초자산 100에서 기초부채 40이니까 기초자본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기초자본은 60만 원인 거 알 수 있네요. 그렇죠?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뺀 거니까. 자, 당기순이익은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이번에는 손실이네요. 그죠? 손실이 발생한 거네요. 손실. 손실이 지금 얼마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20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처음에 60만 원 있었는데 손실로 20만 원 발생했으니까 기말의 자본은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40만 원으로 되려 손실이 나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엔. 자, 그럼 여러분 기말자산이 90이니까 기말자본이 40이면 기말부채는 얼마겠어요? 그렇죠. 50만 원이 기말부채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말부채 50만 원 그리고 기말자본 40만 원에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연습을 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11번입니다. 다음 등식 중에 잘못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기초부채 더하기 기초자본은 기초자산이다. 그리고 왠지 틀린 것 같지만 위치만 바뀐 거지 맞는 거죠. 우리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거랑 같다. 그 위치만 바꿔놓은 거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2번이 틀렸죠.
기말 자산에서 기초 자본을 뺀 게 아니라 기말 자본에서 기말 자산이 아니라 여기 기말 자본이 와야 되는 거죠. 이거 잘못됐죠 벌써. 답은 2번이고. 자, 총 비용 더하기 당기 순이익은 총수익이다. 맞죠 이거? 네, 그 다음에 자산 더하기 비용은 부채 자본 수익과 같다. 이게 시산표 등식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자,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한국 상사의 자료이다. 당기 총수익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보니까 기초 자본이 20만 원이고 기말 자본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80만 원만큼이 자본이 늘어난 건데 추가로 출자한 게 10만 원이 있으면 요 10만 원 추가 출자한 거 뺀 게 70만 원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당기 순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다시 기초 자본이 20만 원 있고 기말 자본이 100이라는 건 우리가 80만 원이 연도 중에 자본이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추가로 출자한 금액이 10만 원이 있으니까 10만 원 출자한 걸 빼면 나머지가 당기순이익 차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70만 원인데 비용이 300이면은 수익은 얼마겠어요? 370만 원이 총 수익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13번에 미수이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거는 미수수익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 미수수익 배웠었죠. 미수수익이라고도 하고 미수이자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미지급이자 미지급비용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린 미수수익이라고 했지만 요 미수수익 요 수익자에다가 세부 계정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자, 미수수익에 대한 분계를 누락한 경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는가 라는 거예요. 자, 자산이 기록 안 됐고 수익이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 요거 어떻게 될까요? 자, 자산이 기록이 안 되고 수익이 기록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자산이 과소계상됐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수익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당기순이익은 수익이 과대계상된 게 아니라 과소계상된 거고 부채하고는 상관은 없네요. 그리고 비용하고도 상관이 없죠. 이거는 수익이니까. 답이 3번이 답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볼게요. 자, 다음 거래에 대한 기말분계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외상매출금 잔액 3천만 원에 대해서 2%를 예상했다. 그러면은 60만 원인가요, 여러분? 그죠? 60만 원이 대손 예상액인데 보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요 기말 대손 설정 분계를 하기 전에 충당금 잔액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얼마를 보충하면 되겠어요? 50만 원을 보충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이렇게 보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다음 계정 중에 합계잔액 시산표에 대변 잔액란에 표시될 수 없는 계정이 포함된 항목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변에 들어가는 거는 부채와 수익이잖아요. 그쵸? 부채 수익입니다. 그리고 자본이죠. 맞아요. 자본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자본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미수 수익은 자산이니까 안 되죠. 그죠? 답이 1번 같은데요. 예, 자, 이자 수익은 수익이니까 대변에 잔액이 남죠. 자본금도 자본이니까 대변에 잔액이 남고 미지급 임차료, 미지급 비용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여러분. 자, 미지급 비용, 요 비용자를 세부 계정을 써가지고 미지급 임차료, 뭐 미지급 이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냥 통합해서 미지급 비용 이렇게 부르기도 하니까 요 용어들도 자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자산은 잔액이 차변에 남으니까 대변에 잔액이 남을 수가 없죠. 자, 16번입니다. 수정 전에 당기순이익이 50만 원이 산출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수정 후에 당기순이익이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수정 전에 5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이 됐어요. 근데 이자 미수분을 기록 안 했대요. 그러면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을 기록 안 했으니까 이자 수익으로 기록을 하게 되면 당기순이익은 더 커지겠네요. 그렇죠? 임차료 미지급분, 임차료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해서 기록해야 되는데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럼 기록을 하게 되면 임차료라는 비용이 더 커지니까 이익에는 비용이 더 커지면 이익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분계를 생각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여기 들어가 보면 48만 원인가요? 48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17번 문제입니다. 자, 결산 결과 당기 순이익이 50만 원이 발생했으나 기말 정리 사항이 다음과 같이 누락되었다. 수정 후의 당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임대료 미수분 5만 원을 기록 계상이라는 건 기록한다는 뜻인데 기록하지 않았대요. 그럼 이걸 만약에 기록하게 되면 차변에 미수 수익, 대변에 임대료라는 수익이 늘어나니까 요것만큼 이익에 플러스 효과가 있겠네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액 만 원을 기록하지 않았대요. 계산하지 않았다는 건 기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기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차변에 이자 비용, 대변에 미지급 비용에서 비용이 더 커지니까 이익에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겠네요. 그럼 5만 원을 더하고 만 원을 마이너스 하면 50만 원이 당기순이익이었는데 5만 원을 더하고 만 원을 마이너스 하면 얼마인가요? 54만 원인가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진 상사의 기말 재무상태표에 기록되어 있는 미지급된 보험료가 10만 원이 있다. 기초에 미지급된 보험료는 없었대요. 그러니까 미지급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지급 비용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단기 발생되어 기말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보험료가 4만 원일 때 단기에 현금으로 지급한 보험료는 얼마냐? 지금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단기에 발생된 게 4만 원인데 우리가 기말에 미지급 보험료를 잡았다는 건 요 4만 원 이외에 추가로 발생된 걸 예상해서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미지급 비용을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 자, 지금 보험료가 4만 원인데 다시 제가 말을 실수했는데 기말의 손익계산서에 기록되어 있는 보험료가 4만 원인데 기말에 미지급된 보험료가 만 원을 기록을 했대요. 그렇죠? 그럼 요 만 원이 요 4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초에 미지급 보험료는 없으니까 자, 기말 결산할 때 손익계산서에 기록되어 있는 보험료를 봤더니 4만 원이 발생이 됐는데 기말에 재무상태표에 미지급 비용을 만 원을 잡았다는 건 이 4만 원 안에 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된 걸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3만 원은 지급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한 분기를 제가 한번 써보면 자, 기중에 보험료가 발생이 돼서 보험료 3만 원이죠. 3만 원, 현금 3만 원 이렇게 분기를 했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보험료가 3만 원이 기록이 됐는데 기말에 보니까 추가로 발생된 보험료가 만 원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만 원, 이건 만 원입니다. 만 원만큼 미지급 비용 또는 미지급 보험료 이렇게 미지급 비용 또는 미지급 보험료 이렇게 해서 지금 기말 수정 분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손익계산서에 보험료가 4만 원이 기록이 돼 있겠죠, 당연히. 자, 그럼 여러분 봐봐요. 지금 4만 원이 기록되어 있는데 현금으로 지급된 보험료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지급된 보험료는 3만 원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아, 전체 4만 원에서 미지급 비용으로 재무상태표에 들어가 있는 게 만 원이니까 3만 원이 현금으로 나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답이 3번이었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이자 수익 금액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게 T계정인데 이자 수익이 10만 원이 지금 대변에 발생했고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거죠. 그렇죠? 자, 근데 12월 말일날 보니까 이 10만 원 중에 6만 원은 선수수익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분개를 해요? 자, 요 10월 1일 날 차변에 보통예금 10만 원 이렇게 약자로 쓸게요. 대변에 이자 수익 10만 원 이렇게 지금 분개를 했는데 그렇죠? 자, 차기분에 해당하는 게 6만 원이니까 12월 말일날 어떻게 분개하는 거예요? 12월 말일날 대변에 있던 이자 수익을 6만 원만큼 줄이고 그렇죠? 여기다가 선수 수익 이렇게 분개해 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자, 이자 수익 만 원 여기다가 전기한 거고 이자 수익 6만 원 여기다 전기한 거예요. 그럼 손익계산서에 기록되는 이자 수익은
요렇게 상계해 보면 얼마겠어요? 그렇죠. 4만 원이 기록이 되겠죠. 답이 2번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또 해설이 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자, 20번입니다.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했을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으로 바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본적 지출은 자산인데 이 자산을 자산으로 안 하고 뭘로 처리한 거예요? 수익적 지출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비용은 과대계상돼 있고 비용이 과대계상돼 있으면 회사의 이익은 어떻게 돼 있겠어요? 과소계상돼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익은 감소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익이 증가한다는 건 틀린 얘기 같고, 자, 그리고 자산은 과소계상돼 있겠네요. 자산이 감소돼 있겠네요. 그렇죠? 답은 3번이 답이 맞겠네요. 이익이 감소하고 자산이 감소했을 것이다. 자산으로 기록 안 했으니까요. 그렇죠? 비용으로 했으니까 이익은 줄어들었을 거고 자산으로 기록 안 했으니까 자산은 감소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21번입니다. 계정 과목 중에 재무제표상의 분류기준 항목이 다른 것은, 자, 예수금 부채죠, 미지급금도 부채죠, 미수수익은 자산이죠. 미지급 비용도 부채니까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수익의 이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자, 수익을 이연시킨다. 자, 우리가 수익을 이연시킨다는 건 대변했던 수익을 차변으로 잡고 선수 수익으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선수 수익으로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해당하는 거는 당연히 2번밖에 없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비용의 이연. 자, 차변에 비용 처리가 된 게 있는데 그 중에 내년도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다 그러면 비용을 줄여주고 차변에 선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해서 비용을 내년도로 이연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비용의 이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급 비용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의 이연을 나타내는 계정 과목은 선수 수익, 비용의 이연을 나타내는 계정 과목이 선급 비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용의 이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미지급 비용이 아니죠. 자, 선급 비용이죠. 미지급 비용은 여러분 비용을 예상한 거예요. 미지급 비용은 비용의 발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결산할 때 비용 발생된 것만큼을 차변의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이렇게 잡잖아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 이거는 이제 비용의 발생이다 또는 뭐 비용을 예상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미수 수익은 뭐겠어요, 여러분? 요건 수익의 발생이다 이렇게 또는 수익의 예상이다 이렇게요. 결산할 때 올해 말까지 발생된 수익을 대변에 잡고 차변에 미수 수익 잡는 거. 그렇죠? 그럼 선수 수익은 뭐겠어요, 여러분? 요거는 수익의 이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요거는 선급 비용은 뭐예요? 비용의 이연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자,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이연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현금으로 들어온 수익 중에 내년도 수익에 해당하면 선수 수익으로. 이건 수익의 이연이에요. 자, 올해 현금으로 지급된 비용 중에 내년도 비용이 있다 그러면 선급 비용으로. 이건 비용의 이연입니다. 자, 또 결산할 때 수익을 예상해서 그 발생분을 인식하는 게 미수 수익. 이건 수익의 발생. 결산할 때 현금이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차변의 비용을 기록하고 대변의 미지급 비용 해서 인식하는 게 비용의 발생 또는 비용의 예상 이렇게. 자, 좀 복잡한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이 또 자주 나오니까 용어는 한번 기억을 해두려고 좀 노력을 해보고요. 답이 3번이죠. 선급 비용이 비용의 이연에 해당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분기 연습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결산일 현재 본사 영업부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소모품이 30만 원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입했을 때 다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그러면 남아있는 것만큼 차변에 소모품 3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소모품 B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교재에 해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답 보지 마시고 먼저 연습하시고 그리고 또 해답을 참고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한번 보시죠.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영업부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56만원, 영업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31만 원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기록하시면 돼요? 그렇죠. 차변의 감가상각비 같이 쓰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들? 자, 요거 56만 원하고 31만 원 하면 얼마인가요? 이게 87만 원인가요? 자, 근데 여러분 주의사항이 있어요.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기록해 주실 때 이거를 하나로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말씀 또 드리겠지만 각각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56만 원, 그리고 차량 운반부에 대한 감가, 약자로 적을게요. 그냥 차량 운반부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31만 원, 이렇게 해서 각각 나눠서 적어 주셔야 된다는 거, 그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 프로그램 할 때 또 나올 거예요. 자, 단기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실용신한권 50, 소프트웨어가 70만 원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했었죠? 우리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해서 비용 처리했었죠. 그럼 여기 얼마인가요? 120만 원인가요? 자, 무형자산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직접 상각한다고 했으니까 실용신한권 50만 원, 또 소프트웨어 70만 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분개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영업부 직원의 급여 250만 원이 미지급되었다. 그럼 지급 기일, 그러니까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은 내년도에 해당이 되지만 12월 분에 대한 결산 시점에서 발생된 게 250이니까 이때는 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해주고 현금이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라고 처리해 주시는 게 맞아요. 자, 우리가 미지급 비용 이렇게 돼 있는데 미지급 금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미지급금은 지급기일이 됐는데 지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의 의미가 있고요. 미지급 비용은 지급해야 될 날짜는 안 됐지만 비용이 발생될 때 기록하는 게 미지급 비용이기 때문에 엄연히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4번은 요 미지급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맞겠네요. 자, 5번 문제입니다. 3월 2일 12개월분 마케팅 부서 사무실 임차료 2,4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이체하면서 전액 자산 계정인 성급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건 조금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자, 올해 23년도 3월 2일 날 임차료 비용을 지급을 하고 나서 임차료로 안 하고 선급 비용으로 분개를 한 거예요. 2,400만 원 이렇게요. 보통 예금으로 줬다고 했으니까 뭐 보통 예금 이렇게 지금 분개를 했다는 거예요. 2,400만 원 이렇게. 그쵸?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내년도 건가요? 아니죠. 3월부터 올해 년도 말 12월까지 하게 되면 10개월이잖아요. 1년에 2,400이니까 한 달에 200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10개월이면은 2천만 원은 올해 임차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산할 때 이때는 거꾸로 임차료 2천만 원은 성급 비용이 아니니까 대려 성급 비용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 우리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소모품 자산으로 했다가 소모품 B로 소모품을 없애주잖아요. 대변으로.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임차료라는 비용으로 했다가 성급 비용으로 결산할 때 잡아도 되지만 먼저 성급 비용으로 했다가 올해 해당하는 임차료 비용을 성급 비용을 줄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두 방법은 동일한 효과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이 문제 특히 어려운데 우리가 비용을 지급했을 때 자산 계정으로 했다는 건 성급 비용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는 올해 기간이 경과된 비용만큼을 성급 비용을 줄이고 비용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처음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은 꼭 해봐 주세요.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단기에 현금으로 지급한 광고 선전비 550만 원은 차기 광고 계약을 위해서 선지급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결산할 때는 자, 이건 다 기말에 하는 분계를 연습하는 거니까 차변에 광고 선전비 550만 원, 대변에 현금 이렇게 분계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다 내년도 거였더래요. 그러니까 내년도 광고비를 미리 준 거죠. 그렇죠? 그럼 요거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광고 선전비를 줄여주고 내년도 비용을 미리 준 거니까 요때 우리가 뭐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성급 비용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기말 합계 잔액 시산표상에 가수금의 잔액이 160만 원이 있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거는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걸로 판명됐대요. 자, 우리 보통 예금이 들어왔는데 내용을 모를 때 가수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 가수금의 내용이 밝혀지면, 그렇죠, 가수금을 차변으로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60만 원이었대요. 이 내용이, 금액이. 그리고 이때는 뭐가 돼야 돼요? 외상매출금 이렇게 해서 해당 계정 과목으로 대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가수금이 없어지면서 외상매출금이 보통예금으로 회수된 걸로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월 말일 날 가수금에 대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된 거에 대해서. 자, 8번입니다. 결산일 현재 12월분 차입금 이자 비용 미지급액 50만 원이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했대요. 자, 이자 지급하기로 한 날은 내년도니까 지급해야 될 날짜는 안 됐지만 비용을 예상한 거니까 미지급 비용이 맞는 거예요. 정확히 미지급금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미지급금은 지급해야 될 날짜가 됐는데 못 준 거고, 미지급 비용은 지급해야 될 날짜가 안 됐지만 비용을 예상해서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차변에는 이자 비용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9번입니다. 매출 채권에 대해서 1%의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기로 한다. 그러면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의 잔액이 다 나와 있고 충당금 잔액도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 1% 기존에 있던 충당금 빼면 나머지가 얼마 나오겠죠. 5,650만 원에 1% 그리고 충당금 요거 빼면 나머지 금액이 얼마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요 금액이 63만 2,200원이 나온대요. 계산기로 꼭 눌러보세요. 요 금액이 26만 5천 원이 나온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분기 한번 써보시죠. 자, 분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우리 어떻게 합니까? 차변에, 그렇죠, 대손상각비 요거 합치면 얼마일까요? 63만 2천 200원에다가 26만 5천 원 합치면은 요게 89만 7,200원 이렇게 나온대요. 자, 그럼 대변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대손충당금인데 주의해야 될 건 감가상각 누계액처럼 이걸 각각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 또 대손충당금, 받으러옴에 대한 거 이렇게 각각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3만 2천원, 2,200원, 26만 5천원 이렇게 해서 각각 잡아주시는 거라는 거. 이제 프로그램 입력할 때 이렇게 코드가 다 외상매출금에 대한 충당금, 받으러옴에 대한 충당금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코드를 조회해서 입력을 하면 되거든요. 프로그램 할 때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자, 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 중에 미경과분이 30만 원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현금으로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대여금에 대해서. 그런데 아직 경과되지 않은 게 30만 원이 있다라는 건 이 이자 수익 잡힌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금액 중에 30만 원은 내년도 차기분에 해당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자 수익을 줄여주고요. 그렇죠? 30만 원만큼 이자 수익을 줄여주고 대변에 선수 수익으로 수익을 이연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자, 11번입니다. 판매 부분의 소모품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중에 미사용한 금액이 15만 원 있대요. 자, 이거 아까도 비슷한 거 나왔었죠? 자, 차변에 소모품 B라고 처리를 했는데 연도 중에 그 중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고 그러면 요 소모품 B를 없애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모품 B를 취소시켜 줘야 되는 거죠. 요 금액이 15만 원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요 15만 원만큼은 남아있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대체해 주는 거죠. 자, 12번이에요. 자, 영업 부문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 420만 원,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160만 원을 감가상각해라 라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감가상각비 요 합치면 얼마인가요? 580만 원인가요? 자, 주의해야 될 거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자, 우리 대손충당금과 마찬가지로 감가상각도 따로따로 잡으셔야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 건물에 대한 거, 감가상각 누계액,
차량에 대한 거 이렇게 따로따로 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금액이 420만 원이네요. 그리고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누 계획이 160만 원이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대손충당금이나 감가상각누 계획은 관련된 계정으로 이게 구분해서 처리해 주셔야 돼요.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또 계속 나올 거니까요.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계잔액 시산표상에 상품 계정의 잔액은 2억 1,415만 원이다. 기말에 남아있는 게 360만 원이면 나머지는 팔려 나갔겠죠. 상품 자산이 팔려 나갔을 거예요. 2억 1,415만 원에서 360만 원 빼면 요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2억 1,055만 원이 나온대요. 계산기 눌러보세요. 자, 요거 우리 비용을 뭐라고 배웠었죠, 여러분들? 그렇죠. 상품 매출 원가라고 했었죠. 상품 매출 원가 2억 1,055만 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분계를 메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인데요. 23년도 4월 1일 본사 영업부 운영 차량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보험에 가입을 하고 전액 다 보험료 비용으로 처리를 했는데, 자, 기말수정 분계를 하랍니다. 여러분 지금 올해 4월부터 내년도 3월 말까지 1년치 보험료 120만 원을 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중에 3개월치는 내년도 비용을 미리 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단기 비용 처리했으니까 단기 비용 처리한 것 중에 내년도에 해당하는 보험료 30만 원을 줄여주고, 이건 내년도 거를 미리 준 거니까 성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비용을 이연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럼 요 성급 비용은 이제 내년도 3월이 되면, 3월 말이 되면 요 성급 비용이 대변으로 없어지면서 보험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입니다. 결산이 현재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아는 단기분 발생된 임대료가 50만 원이 있대요. 자, 이렇게 수익을 예상할 수가 있죠. 매달 임대료가 얼마인데 올해 발생된 임대료가 50만 원이라고 지금 예상한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발생주의에 따라서 임대료를 기록해주고, 자, 이거 우리 뭐라고 하죠, 여러분? 그렇죠. 미수수익.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으로 이렇게 수익을 예상하는 거예요. 수익의 발생이라고도 하고 수익의 예상이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자, 16번 문제 보시죠. 결산이 현재 실제연금 현금 실제액이 현금 장부 잔액보다 5만 천 원이 많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 실제가 많은 거니까 지금 현금이 많아요, 여러분. 얼마가 많아요? 5만 천 원이 많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럼 선생님 이거 현금과 부족으로 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 현금과 부족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했는데 지금 날짜가 언제예요?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 날에는 현금과 부족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대변에 기록했던 현금과 부족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5만 천 원을 없애고, 자, 없앴는데 이 내용을 알 수가 없대요. 확인되지 않았대요. 그렇죠? 그럼 우리 뭘로 했어요, 여러분? 결산할 때도 내용을 모르면 자비익으로 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봐요. 요것도 12월 31일, 이것도 12월 31일. 굳이 12월 31일 날 현금과 부족을 잡았다가 현금과 부족을 굳이 없앨 필요는 없잖아요. 아예 안 잡아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현금 실제 금액과 장부상 금액의 차이가 결산일 현재 차이가 나는 거라면 그냥 바로 현금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차변에 현금과 부족이라고 하고 싶으면 이걸 분개해 놓고 없애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어차피 같은 날짜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내용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17번입니다. 학계잔액 시산표 상품 계정의 잔액은 1억 9,058만 원이다. 기말 현재 기말 상품 재고액이 850만 원일 때 수정 분개해봐라. 그러면 1억 9,058만 원에서 850만 원을 뺀 나머지는 다 팔려 나간 거죠. 그렇죠? 그 금액이 얼마인지 봤더니 그 금액이 얼마래요, 여러분? 1억 8,200, 계산기 눌러보시면 8만 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건 뭘로 한다, 차변에?
그렇죠. 상품 매출 원가. 이렇게 해서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182, 080 이렇게 나오나 봐요.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기중에 미국의 ABC 테크 코퍼레이션사의 외상 매출금 1150만 원. 네, 결산일 현재 적용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이다. 1200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달러로 10,000달러인데 우리나라 원화 금액으로 1150만 원 기록돼 있다는 건 1150원으로 지금 환율 평가를 한 거죠. 이 당시에. 그런데 결산할 때 보니까 1200원인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50원만큼 환율이 오른 거죠. 내가 받을 외상 매출금이 있는데 1150원에서 1200원으로 환율이 올랐어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이익인 거잖아요. 우리 이 이익을 뭐라고 했었냐면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50원 차이 나고 10,000달러니까는 얼마예요, 여러분? 50만 원인가요? 네, 50만 원만큼 이익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이 더 커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연습을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에 자, 11월 2일 날 지급 시 전액 비용 처리한 보험료 지급분 중에 단기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게 20만 원이 있대요. 그럼 그것만큼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내년도 기간 미경과분이라는 건 차기분 비용을 미리 준 꼴이니까 선급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대변에는 보험료를 줄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3년 전 취득하였던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 2,000, 잔존가액 400, 내용수 5년, 정액법인데 감가상각을 한번 해보랍니다. 자, 우리 정액법의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빼는 거니까 1,600만 원에다가 1,600만 원 나누기 5년 하면 되겠네요. 그쵸? 1,600만 원 나누기 5년. 그럼 얼마인가요, 이게? 자, 요 계산해 보시면은 요 금액이 320만 원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비 320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320만 원 이렇게 해서 분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계산기 4층용 계산기 갖고 계시면 그걸 이렇게 눌러 보세요. 저도 한번 눌러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320만 원이 나옵니다. 자, 21번입니다. 결산일 현재 별이 상사의 단기 대여금 500만 원에 기간 경과된 미수이자가 62,500원이다라는 거예요. 계상하다라는 말은 기록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변에 미수 수익 62,500원이라고 아예 답을 줬으니까 대변에는 이자 수익 이렇게 해서 수익을 예상해 주시는 게 맞죠. 62,500원.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자, 하나은행의 보통예금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인데, 자, 통장의 잔액이 마이너스 635만 2,500원이래요. 이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은 통장에 잔액이 없다 하더라도 한도 범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현금으로 보통예금 통장에 100원을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자, 근데 이번에 상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이 상품이 120원짜리예요. 그럼 원래 일반적인 통장이라고 한다면은 100원밖에 통장에 돈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120원을 줄 수 없지만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에는 한도 범위 내에서는 인출이 가능해요. 한도가 50이다 그러면 100원 있으니까 150원까지는 인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통장이어서 120원을 인출했다고 한번 볼게요. 보통예금 120원 이렇게 분개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봐봐요. 보통예금이 100원이 차변에 있었고 120원이 빠져나갔어요. 그럼 통장에 마이너스 20원이라고 찍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 마이너스 난 것만큼 은행에 갚아야 될 빚만 남은 거죠. 자, 무슨 얘기냐? 100원이 내 주머니에 있는데 어떻게 120원을 갖다가 줘요?
이거는 은행에서 20원을 보통 예금으로 꺼서 준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럼 이 20원만큼 갚아야 될 단기 차입금만 남는 거예요. 결국에는. 은행빚만 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과 관련해서는 마이너스 난 금액만큼을 단기 차입금으로 인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마이너스 난 금액 635만 2,500원만큼 대변에 어떻게 하면 돼요? 대변에 단기 차입금 635만 2,500원 그렇죠? 요것만큼 635만 2,500원만큼은 보통 예금을 늘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요 논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25만원,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15만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 이거는 계속 반복되네요. 감가상각비 요거 합치면은 40만원인가요? 자, 그리고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차량 운반구에 대한 거 25만원 그렇죠? 감가상각 누계액 비품에 대한 거 15만원 이렇게 따로따로 분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입력을 할 때도. 자, 그 다음 거 24번입니다. 23년 7월 1일 날 우리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연 6%로 해서 12개월간 차입을 했대요. 그래서 올해 7월부터 내년도 6월 말까지. 자, 그리고 12개월 후에 일시 상환하기로 했대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문제는 뭐냐면 이자 비용을 예상해서 인식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23년도 12월 말일 날 예상해 볼 수 있죠. 어떤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1,000만원에 지금 6%니까 1,000만원에 6%면은 60만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5만원 꼴이죠. 12개월 치니까. 그럼 여러분 이게 60만원인데 지금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니까 6개월이 이미 경과됐죠. 그럼 우리는 현금이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1년 후에 갚기로 했으니까 12월 말일 날에는 현금이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1년치 60만원 중에 6개월 치면 30만원 만큼을 뭘로 인식해야 돼요? 그렇죠. 미지급 비용으로 비용을 예상해서 분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25번입니다. 소모품 B로 기록된 금액 중에 미사용된 소모품이 12만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미사용된 것만큼은 소모품 자산으로 소모품비를 취소시켜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기말에 수정 분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26번입니다. 보험에 가입을 하고 단기 비용으로 처리를 했는데 기말 수정 분계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험료 60만원 비용 처리했는데 자, 이 중에 9개월치는 내년도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1년에 60이면 한 달에 5만원인가요? 그러면 9개월 치면은 5945, 45만원이네요. 그럼 그것만큼은 보험료 비용을 줄여주고, 그렇죠? 요것만큼은 내년도 비용을 미리 준 거라 우리 이거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렇죠. 성급 비용 이렇게 해서 수정 분계해 주면 되는 거죠. 자, 27번입니다. 자, 외상매출금 중에는 미국 LBC사의 외상매출금 1,2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10,000인데 1,200만원이면 이때는 1달러당 1,200원으로 환율을 잡은 거죠. 근데 기말에 보니까 환율이 1,10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받을 달러가 있는데 당초보다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잖아요. 그럼 그 차이 나는 금액만큼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해요. 외환산 손실. 외환산 손실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외화환산 손실입니다. 그럼 얼마겠어요, 여러분? 100원인데 $10,000면은 100만원이 차이가 나네요. 환율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외환산 손실 100만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을 줄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상 매출금을 줄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28번. 자, 회사는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 온 기말 잔액에 대해서 1%의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제가 안 적어 놨지만은 자, 이렇게 한번 적어 봐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해답에는 나와 있는데 자, 외상 매출금이 여기 지금 제가 빠뜨린 거예요. 적어 볼게요, 여러분들. 외상 매출금 잔액이 6천,
45만 원이래요. 그리고 받으러 오는 금액이 5천만 원이에요. 요거는 해답지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 기재를 빠뜨려서 여기다 적으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곱하기 1% 이렇게요. 그죠? 그리고 자, 요 외상매출금에 대한 충당금 잔액이 5만 5천 원이래요. 그렇죠? 그리고 받으럼에 대한 충당금 잔액이 3만 8천 원이다. 이렇게 자료에 주어질 거예요. 제가 이걸 깜빡하고 빼먹어서 그렇지 자료에 다 주어질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요 금액은 얼마가 나오냐면 54만 9,500원이 나와요. 54만 9,500원. 요 밑에 금액 계산기 눌러보시면은 46만 2천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어떻게 분기하면 돼요? 차변에 대손상각비 그리고 대변에 대손충당금 이렇게 해서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 받으럼에 대한 거 각각 하시는 겁니다. 자, 29번입니다. 자, 결산일 현재 장부상현금 잔액이 실제보다 3만원이 많은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가 더 지금 3만원이 없어진 거니까 3만원만큼 현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다 현금과 부족이라고 할 필요가 없죠. 결산일 현재 차이가 나는 거니까 바로 그냥 어떻게 해버리면 돼요. 잡손실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0번입니다. 기말 합계잔액 시산표의 가지급금 잔액은 거래처 보석상사에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여러분, 이 가지급금 잔액은 금액이 71만 1,000원이에요. 여기 메모해 주세요. 이렇게 71만 1,000원입니다. 자, 그래서 요 금액만큼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대변의 가지급금을 없애주시고, 그렇죠? 대변의 가지급금을 없애주시고, 가지급금 71만 1,000원 없애주시고, 자, 이자를 지급한 거라고 돼 있으니까 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자 비용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31번입니다. 자, 대손충당금은 기말 매출채권 잔액의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하고 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료가 다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거기 책의 해답지 199쪽을 보시면은 거기 잔액이 다 나와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잔액이 다 주어집니다. 여기다 제가 기재 못 해놔서 그런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 받으럼에 대한 거 199쪽에 보시면은 20만 600원. 이건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왔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요 7만원 만큼이 받으럼에 대한 설정액인 거죠. 그래서 요것만큼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해서 각각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 받으럼에 대한 거 각각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32번입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여러분 기운 내시고 결산일 현재 장부상 현금 잔액이 실제 현금보다 3만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실제가 지금 현금이 3만원이 부족한 거니까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죠. 자, 요것만큼 우리 뭐라고 하면 돼요? 현금과 부족이라고 할 필요가 없죠. 결산일 현재 12월 31일 현재니까 그냥 바로 잡손실 이렇게 해서 분개해 주시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때 선생님 우리 현금과 부족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여러분들 헷갈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12월 말일이니까 12월 말일날 어차피 현금과 부족은 없애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없애주는 거고 여기다가 잡손실이라고 처리해 줄 거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현금과 부족을 쓸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잡손실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꽤 많은 문제를 우리가 기말수정분기를 한번 연습해 봤는데 지금 이게 실제 기출 문제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까지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면서 분계가 왜 그렇게 되는지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지 또 여러분들께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